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창의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들과 다른 길, 전례 없는 생각, 완전히 새로운 발상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창의성의 출발점이 꼭 내 안에서만 나와야 할까요? 오늘은 도쿄대학교 인지과학연구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방이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술자리에서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미술 워크숍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미술엔 자신 없지만 친구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첫날 스튜디오에 도착한 당신은 자신과 친구가 서로 다른 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보지만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크숍이 끝나면 각자의 드로잉을 전문가가 심사해 누가 더 창의적인지 평가할 겁니다. 순간 은근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당신과 친구가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대상만을 계속 관찰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반면 친구의 팀은 다릅니다. 첫날은 동일하게 관찰 드로잉을 하지만 둘째 날엔 유명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다시 자기 그림으로 돌아가죠. 즉 친구는 창작과 모방 두 단계를 거치는 방식의 훈련을 받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죠. 이 이야기는 실제 도쿄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입니다. 2017년 카그니티브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창의성 전문가 오키다 다케시와 이시바시 켄타로가 진행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모사한 뒤 다시 자기 그림을 그린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쯤에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방이 창의성을 높인다고? 그건 그냥 따라한 거잖아. 하지만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방은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석이고 해체이며 무엇보다 역설계입니다. 어떤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려면 표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구조, 구성, 원리, 의도까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작가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법과 순서를 사용했는지를 능동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 프로세스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관점을 깨고 미처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창의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뿐 아니라 음악, 글쓰기, 제품 디자인, 기술 개발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들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붙들고 고민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하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를 기능적 호착 또는 아인슈텔룽 효과라고 부르죠. 즉, 혼자만의 방식에 집착하면 오히려 창의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외부의 자극, 특히 누군가의 뛰어난 작품을 직접 모방하며 분석하는 경험은 그 고착된 사고방식을 흔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쿄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방과 창작은 구분되어야 한다. 모방은 복제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모방은 창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가정, 고정된 사고, 익숙한 접근법을 무너뜨려줍니다. 그 결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작품이 있다면 그저 감탄만 하지 말고 한 번쯤 직접 해체해보고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고 그 질문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창작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계의 본질입니다. 모방을 통해 구조를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창의적으로 재창조하는 것. 이 길이야말로 진짜 나만의 창의성을 완성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고립된 천재의 머릿속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 걷고 그 발자국을 분석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방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 장벽을 부수고 스스로의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작품을 동경하게 된다면 그저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작품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당신만의 언어로 다시 조립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창의성이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